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고질적인 통증이 있죠. 바로 인대랑 힘줄 통증.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통증을 치료해온 방식이 어쩌면 완전히 잘못된 거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쉬어보고 좋다는 치료는 다 받아봐도 좀처럼 낫질 않는 그 지긋지긋한 손목 통증, 발목 통증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답답한 악순환의 고리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왜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치료들이 결국엔 우리를 계속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딱 찍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흔히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엑스레이상 뼈는 아주 깨끗하네요. 이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아니 나는 분명히 아픈데 원인을 모르니까 답답함이 확 밀려오죠. 바로 이 순간부터 뭔가 비효율적인 치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굴레에 갇히게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일단 아프면 병원에서 소염 진통제 처방해주고 푹 쉬라고 하죠. 그럼 약 먹고 며칠 쉬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통증이 어김없이 정말 거짓말처럼 다시 찾아옵니다. 이거 정말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기본적인 치료가 계속 효과가 없으면 그때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요. 갑자기 체외 충격파를 해보자, 무슨 DNA 주사가 좋더라, 이런 비싼 선택지들이 눈앞에 딱 놓이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아주 근본적인 생각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과연 통증을 그냥 없애기만 하면 그게 진짜 답일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통증을 멈추는 것, 오직 이것만이 치료의 주된 목표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건 더 큰 그림은 전혀 보지 못하는 아주 단편적인 접근 방식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 나옵니다. 바로 염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염증을 무조건 나쁜 거, 없애야 할 적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염증은요, 우리 몸의 복구팀이 자, 이제 공사 시작합니다 하고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 같은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물이 낡아서 재건축을 꼭 해야 하는데 공사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냥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당장 조용한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살 집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보세요. 이 그림이 딱 정리해 주죠. 잘못된 접근, 그러니까 염증을 무작정 억제하는 건 그냥 시끄럽다고 공사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접근은 뭘까요? 네, 그 소음, 즉 염증 반응이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해도 재건축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받는 치료법들이 과연 괜찮은 건지 한번 따져볼게요. 어쩌면 우리가 치료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회복에 방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오해, 바로 완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믿음입니다. 이거 완전 써서 아픈 거니까 이제 아예 쓰지 마세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놀랍게도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우리 인대나 힘줄은요, 오히려 적절한 물리적 자극을 받아야 아, 내가 다시 튼튼해져야겠구나 하고 재생을 시작한대요. 핵심은 완전한 고정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는 적절한 자극인 거죠. 자, 두 번째 오해는 바로 핫팩, 온열 치료입니다. 아픈 곳에 뜨끈하게 찜질하면 기분도 풀리고 당연히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첫째, 뜨거운 열은 힘줄의 재료인 콜라겐을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대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위험한데 통증을 잠시 못 느끼게 하니까 다 나은 줄 알고 막 움직이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재생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할 때 쓰는 말 있죠.
No pain, no gain. 이 정신이 놀랍게도 우리 몸의 조직을 재건할 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치고 더 튼튼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극은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쓰는 체외 충격파처럼 좀 센 자극으로 간하게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한의원의 도침이나 전침처럼 좀 더 부드러운 저강도 자극으로 차근차근 치유 과정을 돕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무작정 치료를 받기 전에 특히 이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가 효과가 강한 만큼 만약 조직이 이미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더 손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거예요. 만약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힘이 더 빠지고 더 불안한 느낌이 든다? 그럼 이건 이 치료는 지금 나한테 안 맞아요 하는 몸의 신호니까 즉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경로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게 가지 말고 일단 저강도 자극 치료로 부드럽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이 점점 튼튼해지는 걸 보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생각의 전환. 그냥 아픈 걸 못 느끼게 덮어두려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재건축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능동적인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통증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첫 반응은 시끄러운 공사 소리를 막기 위한 방음벽을 찾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몸이 지금 시작한 이 위대한 재건축 프로젝트를 끝까지 지원해줄 준비가 되셨나요? 바로 그 선택이 모든 차이를 만들 겁니다.